예, 이번 차시는 소스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방대한 양의 소스 코드들을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에디터 툴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SM32F767 헤더 파일에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차시에는 STEM32F767 헤더 파일에 있는 다양한 구조체 포인터와 코드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코텍스 M7이라는 프로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는 에디터 중에 하나는 소스 인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래 사이트 소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툴을 좀 다운받아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대한 소스들을 체계적이고 쉽게 확인해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은 이런 소스 인사이트의 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 인사이트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는요, 우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요. 영문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하시고 경로를 지정합니다. 즉 소스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는, 여러분이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방대한 프로젝트 내용들의 소스 코드가 이미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배포할 STEM32FVGT6라는 이런 소스 코드의 경로를 소스 인사이트에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선택될 파일들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폴더와 모든 파일들을 드래그 하시고 add all을 하시기 바랍니다. add all을 하고 나오면요, include top level sub directories라는 서브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모두 체크하시고 나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 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클로즈 하시고요. 클로즈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파일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치에 가서 브라우저 프로젝트 심볼을 누르시면 이러한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들이 리스트가 나열됩니다. 나열이 되면요, 여러분이 더블 클릭만 하면 거기에 있는 다양한 소스 코드를 이 소스 인사이트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C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라인 어셈블러 랭귀지라는 것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즉 어셈블리 랭귀지라는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8비트건 16비트건 32비트이건 초기에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어셈블리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칩 회사마다, 특히나 칩 회사뿐만 아니라 CPU 코어에 따라서 디펜던트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코텍스 M7 ARM이라는 CPU를 사용하면 공이 어셈블리 랭귀지는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C로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가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그리고 옵티마이저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에 명령어가 있을 때는 C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인라인 어셈블러, 즉 C 파일 속에서 어셈블리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ASM 볼레타일이라는 명령어는 가로 안에 있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C 파일 속에서 실행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딜레이 마이크로 세크라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포문의 어셈블리 볼레타일 랭귀지, 즉 인라인 어셈블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큰 다운판에 NOP라고 있는데요. No Operation이라는 겁니다. 즉 CPU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 즉 한 클럭 동안 동작하지 않게 하는 명령어가 NOP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C 파일 속에 NOP라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SM 볼레타일이라고 정의를 해줘야
인라인 어셈블러가 구성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볼레타일들은 컴파일을 할 때 이 NOP라는 명령어는 코드 최적화하지 않고 원래의 목적대로 컴파일한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볼레타일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제 코어 코텍스 M7이라는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파일은 실질적으로 디렉토리는 include에 cmsis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즉 cmsis라는 것은요, 코텍스 M7 코어 프리퍼럴 어세스 레이어 헤더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즉 라이센스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텍스 마이크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스탠다드 형태가 CMSIS인데요. 이러한 것이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어와 코텍스 M7 헤더에 그러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미스라라는 규정을 배웠죠. 그래서 미스라라는 것은 영국의 모로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릴라이어블티 어소시에이션, 즉 자동차 안전 규격 협회가 있었는데요. 이 미스라에서 그냥 일반적인 C 랭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잠재적인 오류, 에러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C 랭귀지는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에러를 잡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스라라고 하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1000라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1000라인을 작성했을 때 C 혹은 C, ADA, 스파크라는 이런 정의를 해놓습니다. 즉 랭귀지를 사용했을 때 버그가 발생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버그 확률이 나타나면 증가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C 랭귀지는 사용하지 않고 문법 또한 정교하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if x가 0이라면 그리고 AND 조건 있죠. 그리고 others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if 문안의 AND 조건으로 정의를 하였을 땐 반드시 가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작은 가로를 해줘야 잠재적인 오류가 발생 안 합니다. 즉 x는 0과 같으면이라는 그 내용 안에 소가로를 해줘야 잠재적인 오류가 안 빠집니다. 또 한 가지는 오화 게이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XY를 먼저 해야 하는지 YZ를 먼저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중가로 혹은 소가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잠재적인 오류를 좀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TM32F767 헤더 파일에는 다양한 코텍스 M7의 프로세서의 엑셉션 넘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럽트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스트럭처, 즉 구조체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는요, 일반적으로 구조체를 만든 이름, 포인트, 구조체의 멤버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상위 멤버, 하위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체 이름이 상위 멤버면 하위는 멤버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이름, 포인트, 하위 멤버들을 나타나는 게 구조체 형식의 C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조체 포인트 이름 그리고 화살표겠죠. 포인트 화살표 멤버 이름을 하면 이것이 구조체 포인트 형식으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체에 대한 예를 들면요, 만약에 Type Define Structure 구조체 FIQ 필드라는 이름으로 구조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의 사이즈는요, 1비트씩 8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1비트는 플래그 인터럽트 0부터 7까지를 각각 1비트씩 활용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것은 바이트 FIQ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헤더 파일에서 바이트 FIQ를 FIQ all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요.
이 FIQ all이라는 구조체 이름을 바탕으로 구조체 하위 멤버, 즉 플래그 인터럽트 01234를 포인트 형식으로 찍어서 완부트 타입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체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STM32F767 코텍스 M7의 헤더 파일에는 구조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타입 디파인, GPIO 타입 디파인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모드 레지스터, 그리고 아웃풋 타임 레지스터, 그리고 아웃풋 스피드 레지스터, 프로 풀다운 레지스터, 혹은 인풋 데이터 레지스터,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 비트셋, 리셋 레지스터 관련해서 다양한 레지스터를 구조체 이름으로 형성을 해놨고요. 각각의 포트들은 GPIO A, B, C, D, E, F, K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정의를 할 때는 여기에 맞는 베이스 어드레스화 하겠죠. 그죠? 베이스 어드레스화 해갖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GPIO A의 주소에 있는 모드 레지스터에 있는 구조체 포인트로 주소를 지정하겠죠. 거기에다 어떤 값을 대입을 합니다. 또는 GPI 포트 A의 비트셋, 리셋이라는 레지스터라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조체 포인트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구조체 이름 형식으로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아까 앞에서 다뤘던 소스 인사이트 화면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인사이트 화면은 실질적으로 우측에 보면 이러한 다양한 소스 파일들, 폴더를 지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코텍스 M7 헤더 파일에 가는 거고요. 여기에 그 ARM 버전과 그리고 ARM 버전뿐만 아니라 헤더 파일을 보면 CMIS 헤더 파일을 통해서 정의를 해야 된다. 코텍스 M7이다. 이러한 정의 파일들이 내려오고요. 그렇죠. 밑에 가면 이제 실제 레지스터에 대한 개념들을 또 정의합니다. 유니언 타입으로 해서 구조체로 정의를 계속 해 놓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 인사이트가 굉장히 강력한 것은 예를 들어서 소스 코드를 분석하다가 내가 만약에 궁금해하는 이러한 레지스터를 더블 클릭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STM32F767 헤더 파일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더 파일을 클릭해 보면 다양한 타입 디파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터럽트 팩터 테이블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강의 때 설명드렸던 팩터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저 밑에 가보면 이제 구조체 형태로 스트럭처, 구조체 형태로 다양한 레지스터를 선언해 놨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구조체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자주 보고 자주 활용해 보면 구조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대한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STM32F767 헤더 파일에서 나타난 팩터 테이블이라든가 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